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는 누스킨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애 하고 자고 따라갔어요. 누스킨을 바로 포기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쓸 제품을 사 가지고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어 그냥 누스킨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스폰서인 이정숙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물론 이제 IMF가 조금 지나고 99년도 초반쯤이었는데 어 이정수 사장님이 저희 명단을 어떻게 얻었냐면 IMF 때 포기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명단만 달라고 쫄랐대요. 그래서 명단을 다 받아 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누스킨 아냐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마침 누스킨을 너무 또 쓰고 싶었는데 줄이 끊겨 가지고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이정숙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만나서 바로 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9년 4월이었고 이제 4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서 99년 10월에 이제 첫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은 하고 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뭐 돈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저는 다단계 비슷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사무실에 저희 와이프를 태워 줄 일이 있어서 태워 주고 저는 지하 어 주차장에 그냥 차에서 잤어요. 약간 추웠지만 차에서 이제 눈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정숙 사장님이 그 건물 7 층에서 내려오셔서 "여기 주무시지 말고 올라가서 커피나 한 잔 따뜻한 커피나 한 잔." 이렇게 해서 얼결에 이제 눈을 부시면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 실수이자 기회였던 거죠. 올라가서 자리가 그 원탁 이게 보통 네트워크는 이제 원탁 테이블이 많잖아요.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어머 자리가 잘 없네요." 하면서 강의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가져온다는 커피는 안 가져오고 웬 뚱뚱한 남자 강사가 올라오더니 갑자기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 살짝 기분도 나빴지만 어쨌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는 흘리면서 강의를 하는 그 친구의 강의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박차고 일어나면 그 친구 창피할까 봐.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초보였던 것 같아요. 강의를 잘 못하더라고요. 뜨듬뜨듬거리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1 시간쯤 듣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아 돈을 이렇게 버는 방법도 있구나.' 나는 전통적으로 기업에 취직해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사표를 쓰고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창업을 하든지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도 또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터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미국의 프로모션을 따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의 그 컨벤션을 공짜로 가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따냈냐. 공짜로 가는 거 맞나?" 재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갔다 왔는데 그다음 달 월급이 5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제 월급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왜 500만 원이나 됐지?' 하고 '아 정말 이 비즈니스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스폰서들도 만나보고 저 미래의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500만 원에 제가 속은 거죠. 어 미국 가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해 음 주세요. 예. 예. 미국 가기 위해서 남은 포인트를 제 카드 4 개로 쳤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찍힌 음. 금액만 보고
야, 정말 되는 사업이 맞구나 하고 나서 그 나중에 알았죠. 과감하게 사표를 던진 겁니다. 뭔가 비전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뭔가 성장할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에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보다는 합류해서 크게 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사표를 던지고 어, 사표를 던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표를 던질 때 제가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바로 옆 팀에 한 친구가 저보다 한 달인가 일찍 나갔어요. 그 친구는 와이프가 그 한의사라서 애가 3명이라서 육아를 하려고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5일 있다가 또 옆 팀에 한 명이 자기 사업한다고 뭐 이제 그만뒀는데 그 친구의 와이프는 또 그 약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구소장님이 저한테는 묻더라고요. 너 와이프는 도대체 뭐 하는데 니 나가냐? 이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저 누스킨 네트워크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단계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사표를 바로 수리를 하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 마지막 때 제가 잘 알고 지내던 그 부사장님한테 이제 찾아뵈러 갔더니 그만둔다고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나이 제가 33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 다들 말렸는데 혼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유는 뭐냐 하면 누스킨이 아니라 자기는 젊었을 때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주위 여건상 환경상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부사장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젊었으니까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 경험을 삼아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젊었을 때 하는 게 좋다. 응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용기를 얻고 이제 누스킨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날이었습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와이프의 직급이 루비였어요. 루비였어. 뭐 퇴직금 받고 제가 퇴직금 받고 1년만 버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루비 월급이 얼마 되진 않으니까 퇴직금으로 1년은 살아보자. 그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1년을 매진해서 뛰었죠. 뭐 좀 돈 띄인 것도 많고 제품 팔면서 어, 제일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일 친한 선배였는데 대학 선배였어요. 굉장히 잘 사는 선배였는데 가서 막 여러 가지 설명했더니 자기 형님도 데리고 와가지고 한 250만 원치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한 자리에서 2,000포인트를 한 거죠. 그래서 차에 준비하고 있던 제품을 이제 한 70만 정도의 제품을 이제 라이프팩이나 뭐 이런 것들, 점검물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즐겁게 돌아와서 나머지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쓰는데 카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형님 카드 안 됩니다. 다른 카드 불러주세요. 하니까 또 불러주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선배가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70만 원을 이제 띄게 된 거죠. 그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제품을 달라 소리 할 수도 없고 사람도 못 찾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선배가 3년 뒤에 전화가 와서 그 돈을 갚더라고요.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 미안하다. 그래서 또 제품을 또 많이 또 사주시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나서 약 1년 만에 어, 1년 정도 1년이 가기 전에 블루 다이몬드가까지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힘이라기보다는 어, 뭐 와이프와 그 파트너들의 힘일 수도 있는데 저 역시 아마 한 3분 정도를 리크루팅을 해서 사업을 시키고 입문하게 하고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제가 특별히
인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정숙 사장님한테 속았던 거, 거짓말에 속았던 거, 그리고 이정금 사장의 500만 원 커미션에 속았던 거. 사실 어떤 특별하게 뭐 감동적인 계기보다는 어떤 우연찮게 그렇게 한 기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감동을 받거나 큰 제품에 뭐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뭐 몸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이정금, 이정숙 두 사람의 어떤 기회를 주려는 마음에 의해서 제가 이제 기회를 잡게 됐고 이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고 크게 저는 감명 깊게 들은 게 일단 카드가 4개가 필요하다. 남편을 리크루팅 하려면 카드 4개가 필요하다라는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언을 남기셨어요. 입문하게 되신 게 실수이자 기회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수라고 느껴지셨는데 그게 기회로 이제 작용하셔서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지금 사장님 계신 곳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외부에 계시죠? 네, 지금 캐러반 안에 지금 안에서 미팅을 하고 있고 지금 주위에는 여기 충주의 수주팔봉이라는 경치가 좋은 강가예요. 강가에 지금 이틀 자고 이제 오늘까지 자고 이제 갈 텐데 충주가 그 이정금 사장 고향이어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미팅하고 또 쇼드 플랜하고 여기서 또 그룹 미팅도 여기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사실 카라반 안에서 쇼더 플랜 하면 되게 그 갬성갬성하고 감성 있고 왠지 더 자유로운 삶이 잘 표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라반을 누가 구매한다 그래서 그 공장에 한번 따라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조그만데 그 안에 들어있을 거 다 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군침을 뚝뚝 흘리면서 왔었는데 사장님이 거기 계신 모습이 이 아침에 또 비전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사장님이 연이어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업하시면서 세 분을 지금 블루다이아몬드 가셨을 때 리크루팅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태까지 만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아까 70만 원 3년 후에 갚으신 선배님 이야기 말고 좀 극적으로 리크루팅이 됐거나 아니면 너무 리크루팅하면서 힘들었던 경험도 좋습니다. 사장님의 리크루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이제 연락을 한번 취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PC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도 그만두고. 그래서 그 이제 찾아갔더니 차도 굉장히 좋은 걸 타고 있고 PC방에 손님도 너무 많고 PC방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니 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리크루팅을 접으려고 이렇게 잘 나가는 놈이 갑자기 이걸 하겠냐. 시간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다 하더라고요. 커피도 사주고 저한테.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돈을 얼마 번다, 뭐 생활비를 얼마 준다, 뭐 그래서 그러냐, 잘 됐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한 3번 정도 만나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들다, 지금 상태가 이렇다, 내가 곧 접을라 그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더니 뭐 그때도 관심은 없더라고요. 힘들어도. 그래서 사무실에 한번 내가 꼭 초대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오라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근데 그렇게 좀 불성실하게 생긴 친구였는데 그 강의를 듣더니 갑자기 열정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뭔가 재기할 수 있는 느낌이 든다 하면서 우리 비즈니스를 딱 제가 들이댄 지 7개월 만에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7개월 만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자기하고 함께 할 친구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갔을 때의 느낌으로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몇 번을 만나보면 만나봐야 그 친구의 속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리크루팅의 생각도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 역시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를 우연한 강의의 기회를 찾았듯이 어, 너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 어, 만나고 연락하고 제품 전달한 게 아마 제가 리크루팅한 것 중에 괜찮은 케이스였고 제가 또 안타까운 케이스도 하나 있는데요. 어, 저희 형수님이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시작을 하고 형수님이 이제 또 한 명의 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품만 팔고 바디바고 뭘 팔고 나서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줘서 7번인가 8번을 얘기를 해가지고 겨우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해서 교수님이 좀 덜 움직이실 때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크루팅 했던 케이스인데 그분이 장경희라는 분이에요. 지금 장경희 사장님이고 저희 형수님이 이제 스폰서였죠. 2대였죠. 저희 형수님은 지금 장경희 사장님은 지금 500만 장자가 지금 돼 곧 될 거고요. 그 밑에 파트너는 김기현 백승혜 사장님입니다. 그 밑에는 임효리 배영수 사장님이고 그래서 500만 장자 라인이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빅라인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 형수님은 지금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계기가 참 재밌어요. 아기를 떼어놓고 강의를 듣잖아요. 아기가 어리기도 하고.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이정숙 사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어, 강의 중에 이정숙 사장님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소리가 커서 들렸나 봐요. 앞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 엄마 언제 와? 막 울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이정숙 사장님이 끊어! 엄마 지금 바빠! 이렇게 하고 다시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걸 본 우리 형수님은 나는 이렇게는 사업 못하겠다. 애가 최고인데 비즈니스가 이걸 얼마 벌겠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면서 사업을 입문한 지 3개월 돼서 사업자도 되기 전에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밑에 파트너들 몇 명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 500만 장자 라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저희와 같이 함께 못 하시게 된 거죠. 저희 형님이 지금 안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워요. 형님하고 저하고 딱 2명이 있는데 저는 참 누스킹에서 잘 나가는 리더로 그리고 돈을 잘 버는 리더로 잘 살고 있는데 저희 형님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형수님이 좀 조금만 더 먼 미래를 내다봤으면 지금까지 살아만 남아 있어도 500만 장자 라인이 그냥 메인 라인으로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살게 된 계기를 놓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그 사실은 형수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더 이상 누스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인지는 뭐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뭐 그 1대 장경희 사장
이 형수님 일대 장경희 사장이 잘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돈도 없고 얼굴도 새카맣고 주근깨도 많고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애기 하나 있는 거 반지 팔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품을. 돌반지 그거 팔아 가지고 제품을 체험해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열심히 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기회는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포기하면 그동안 했던 어떤 컨택이나 어떤 조치도 어떤 활동도 다 없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첫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만났을 때 보여지는 느낌으로 리크루팅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고, 가족분 이야기는 진짜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막 제가 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이자 기회로 리스킹이 시작되셨는데 그 형님분은 기회를 실수로 날리게 되신 계기가 돼서 와 이게 되게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지금 어제 우리 부스트가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사장님. 네. 네, 부스트는 저는 다른 그룹에서 어떻게 부스트 준비하고 있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어떻게 부스트들 하고 계시지? 이게 오프라인에서 잘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또 교류가 적어져서 그런가 다른 사장님들 사업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대구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사장님 부스트?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미팅을 해보면, 대구가, 180도 2가 나왔을 때, 네. 1이 나왔을 때 대구가 굉장히 성장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2가 나왔을 때, 우리가 180도 1으로 성장했는 그룹인데, 2도 역시 우리의 그룹의, 핵심적인 제품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판매량이 대구가 또 182가 또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신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 과거에 어떤 했던 경험치로서 이제 성장을 이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위기도 대구가 부스트를 품절시켜보자라는 이제 리더들의 으쌰으쌰하는 마음에 아마 임상을 굉장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임상을 많이 내고 정말 제대로 된 임상, 본인의 임상이기도 하지만 또 그룹원 중에 누군가가 굉장한 임상을 냈던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제품 판매나 리크루팅에 굉장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제품 판매는 많이 됐을지 몰라도 리크루팅이나 나중에 사업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임상을 통해서 사진 한 장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잘 먹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구에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막 굉장히 활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그 마케팅은 조금 약간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먼저 하신 선배 사장님들께서 요즘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들 인스타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65세 된 분이나 60세 된 분이나 전부 다 인스타를 요즘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체험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체험이 중요하다. 역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장님 지금 부스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문을 하고 계시고 또 기존 사업자분들도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는 꼭 유지했으면 좋겠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는 꼭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만의 철학을 좀 이 얘기 해봐 주실까요? 한 가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점이 네. 있는데, 저는 그 사업 초기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신뢰라고 생각해요. 특히 금전적인 신뢰. 신뢰. 네. 왜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인턴으로 억지로 취직을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 딱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인턴을 뽑고 관장하는 분이 택시에 내리면서 그 사람한테 10달러를 빌리더라고요. 안 가져왔다고. 내 지갑을 놓고 왔다고. 그 10달러를 빼들어 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이제 까먹게 된 거죠. 그 친구는 그 10달러가 전 재산인데, 어, 이제 자기 애기와 살아야 될 전 재산인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작은 돈이라도, 리더가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10원이라도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해하겠지. 그러면, 그리고 또 빌린 돈, 뭐, 2만 원을 빌리든 3만 원을 빌리든 빌릴 수도 있잖아요, 리더들도. 근데 그거는 꼭 갚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뢰가 굉장히 무너진다. 파트너들이 빌려서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두 푼은. 근데 리더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도 또 다짐도 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금전적인 신뢰, 그리고 시간적인 그 신뢰도 중요하고. 그래서 신뢰를 저는 모토로 좀 삼고 있는 편이고, 그룹에서도 신뢰 있게 하려고 굉장히 금전적인 면에서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뭐 철학 아닌 철학이 된 게 그 가감승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감승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빼고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이렇게 한번 감가재성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은 누스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스킨 하면 뭘 받을 수 있지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돈이 없고 기부를 하라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진짜 기부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가감성제에서 감가재성으로 바뀌어버리면, 누스킨 마인드에서는 제가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되죠? 뭘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고 강의를 들으라, 책을 읽어라, 누구의 명단을 쓰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뺏긴다기보다 내가 먼저 제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먼저 많이 나눠줘야 그 다음에 꼽질러 들어온다는 이 의식이 이제 감가재성으로 우리가 좀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죠. 내가 받아야 주고, 내가 벌어야 또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내가 먼저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나눠주고 나면 곱절로 들어온다는 이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 훨씬 더 인간적인 비즈니스, 정감 있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데 금전적 신뢰와 시간적 신뢰, 이게 너무 찔리는 말이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사장님께서 파트너에게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네, 좀 마음의 평안이 찾아가 왔고요. 그다음에 가감승제가 아니라 감가재승으로 너무 어려운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수학에 약하다 보니까 좀 쫄았는데, 네, 나누고 먼저
네,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신뢰를 쌓는데 긍정적인 신뢰나 시간적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뢰가 이렇게 금방 쌓이진 않잖아요, 사장님. 뭐 실수 없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이제 소비자들한테 금액이 9,700원인데 네, 잔돈이 없으면 그냥 10,000원을 받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300원 어쨌든 그분한테 작은 돈을 주면 우리 손해잖아요. 음, 그런데 9,700원이 아니라 9,500원을 받는 겁니다. 아예. 200원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 사람과의 저의 신뢰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 항상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얼마 되지 않으니까 소비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해주고 대문도 해줬는데 네가 좀 손해보면서 사도 이거는 네 손해보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순간 그분은 그 소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금전적으로 돈 금전 거래가 명확하지 않는 돈 계산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리더가 돼 있을 때 결코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사업 초기부터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신경 써야 되는 게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방향으로 무조건 손해보는 방향으로 뭔가 계산을 하시면 훨씬 더 신뢰가 쌓이고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을 부르는 규칙인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내가 베푼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미 사장님은 뉴스킨에서 많은 걸 이루셨잖아요. 다들 저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업자 자리에 계신데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장님이 앞으로 또 이루고 싶으신 계획,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선생님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지나고 있어 약간 잡음이 있을 텐데 제가 이끄는 그룹의 이름이 한빛이라고 해요. 순수 한빛이 순수 한글인데 그 뜻이 이제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되어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된다는 게 이제 한빛이라는 그 순수 한글인데 이 한빛이라는 뜻대로 이제 아름답고 건강한 부자가 되어서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꿈이 있다면 역시 트레이닝 하우스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펜션이 아니고 뭐 별장이나 이런 거 짓는다기보다는 트레이닝 하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힐링도 되고 그다음 거기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뭐 미팅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룹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지금 다음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거는 약간 수정이 돼서 지금 캐러밴으로 살짝 옮겨갔지만 캐러밴 상태가 지금 제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캐러밴으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집에서는 한 이틀, 3일밖에 안 잡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대구 주변에 뭐 각 구가 있잖아요. 구 주변에 가까운 데 대놓고 이번에는 수성구 사람들 모여라. 뭐 이번에는 달서구 사람들 모여라. 뭐 이렇게 이제 단체를 모여서 미팅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룹 사람들한테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저도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고 그거를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오는데 지금 다 써도 그만?
뭐 그게 누스킨의 핵심인 줄 알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금액.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금액이지만 사실은 그게 주가 아니라 그걸 유지하고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는 거. 그게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도 없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그냥 다음 달에 들어올 건데 하고 또 뭐 투자를 위해서라는 뭐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투자 인식을 조금 바꿔주는 공부를 저는 하고 있고 또 파트너들한테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누스킨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네가 100억대의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00억대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100억 꾸준한 소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만 100억대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꾸준한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자산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 기술과 투자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경험도 조금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100억대 건물을 살 수 있을까? 100억대 건물을 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스킨 해서 저도 이제 500만 장자가 된 지 좀 됐지만 다 해도 100억이 넘나? 100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억대 자산을 그동안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 그건 다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누스킨 안 하고 그런 기술만 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매달 꾸준한 돈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이라도 매달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개발해서 파트너들한테 전달하고 함께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만 돌아다니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도 캠핑카를 사게 했고 그래서 안동근 사장님 정말 이런 거 싫어하고 귀찮아 하시는데 다 사게 했더니 지금 안동근 사장님 너무 잘 끌고 다니시고 전국에 지금 산에 다니신다고 지금 바쁘시더라고요. 미팅도 하고. 그래서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스폰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만들려면 그런 세부적인 투자 테크닉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금기시대였던 얘기예요. 주식 투자를 야, 누스키나 열심히 해라. 뭔 주식 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 뭐, 누스킨에서 돈 벌어라. 그게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금기시대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금기시대인 것 때문에, 뭐 자산을 못 모으고, 너무 열심히 화려하게 쓰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자. 그리고 또 불려가는 재미도 느껴야 또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더 누스킨 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스쿨을 뭐 저는 지식이 좀 짧지만 전문 강사들을 부르거나 해서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게 또 앞으로의 꿈이고 파트너들한테 그런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제 꿈입니다. 한편 네. 딱 정의를 내리자면 함께 잘 살고 싶은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부분의 리더 사장님들의 공통점은 다 이타적이시라는 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면 항상 이 마지막 질문에서는 함께를 강조하시고 다 같이 그리고 꼭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투자 스쿨, 그다음에 버는 것보다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그래서 유즈스킨으로 버는 수입뿐만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고 늘리고 관리하는 스쿨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게 다음의 버전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다음 세대의 버전은.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식을 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20대들이 주식을 하고 뭐 코인에도 관심 있고 막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 나가서 뉴스킨 얘기만 해서 돈을 벌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대체가 되는 이런 투자 스쿨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면에서 또 다시 한번 사장님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네, 긴 시간 사장님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얘기 또 들려주세요, 사장님. 자,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네, 우리 이병진 사장님의 또 한 주간 리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정현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저도 감동이 됐고 또 울컥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형수님 말씀하실 때 좀 많은 동감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뭐 가족은 아니지만 제 파트너 중에 한의사, 남편은 한의사고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던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를 갖고 그 사소한 거가 뭐였었냐면 미국 컨벤션 여행을 갔는데 하루는 우리가 그 일정을 너무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일정을 하나 좀 스킵을 하고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한의사 그 부인이 이제 사업을 굉장히 잘하셨던 사장님이에요, 그분도.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미국까지 와서 컨벤션을 왔는데 왜 여행을 가느냐, 그 사소한 거를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한참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니 결국은 사라지셨어요. 그 파트너들은 이제 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소한 지적을 하고 사라진 그분이 떠올라서 이제 많이 울컥했습니다. 근데 우정현 사장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친형인데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가슴에 맺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지적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지적하기 시작하면 뭐 굉장히 많죠. 지적하기 시작하면 유인주 사장은 왜 이렇게 맨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지, 이것도 이제 네? 사실은 뭐 지적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뉴스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폰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폰서가 설사 자기 마음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형상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암만 나의 부모님이 내가 바라는 모습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도 나를 가장 하는 사람은 부모님인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암만 이뻐 보여도 그냥 옆집 아줌마일 따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스폰서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스폰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중시 여기지 않고 스폰서를 지적하고 오히려 형제 라인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 사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파트너시지만 형제 라인끼리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사실 선의라는 뜻보다는 경쟁자라는 단어가 더 앞설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형제 라인이 잘 되면, 물론 우리가 형제 라인 사랑이라는 모토 때문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만 그 밑바닥 저변에
나도 형제 라인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와 찬사를 보낼 수 있지만, 나는 안 그런데 나의 형제 라인이 잘 된다? 이것은 암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가장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뻐해줄 사람이 누군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면 바로 스폰서입니다. 스폰서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 나의 파트너들도 나의 스폰서에 대한 그 나의 태도를 유전자처럼 받아들여서 그룹이 안정화되고 그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한의사 부부 얘기처럼 아주 사소한 게, 그 사소한 게 넘어가지질 않아서 계속 스폰서한테 그걸 지적질하면서 그거를 지적질한다고 나아질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그룹이 그냥 산산조각이 난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과거의 이런 그 시행착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그 곰팡이처럼 코로나 균처럼 독버섯처럼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적질, 그 다음에 성질, 선생질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걸 우리가 뉴스킨을 받아들인 그 초심은 뭐냐면, 뉴스킨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뉴스킨으로 나의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까맣게 잊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서로 상처를 내고 이러면서 그룹이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안타깝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그 우정현 사장님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컥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그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 사업자분들이 가장 경계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가장 이뻐하시는 분은 나의 스폰서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만남,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의 스폰서 서진수 이경옥 사장님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서진수 이경옥 사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정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인재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짧은 머리 더 이뻐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정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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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요.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병진 사장님 건강하세요. 사장님 오래간만이에요. 이경수 이경수 사장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집에 초대자가 이경수 사장님 있어서 그립습니다. 너무 롱타임 노씨. 전 자주 뵙습니다. 이경수 사장님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에요. 사장님. 나 자주 오는데. 나 매주 아니, 들어왔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보는 거죠, 맨날. 맞아. 얼굴 언제 안 잡혔잖아. 더 어려지셨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고등학생 같아요. 고등학생. 오늘 초대자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빚내고 광냈어요. 네. 이은주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은주 사장님 즐거운 수고했어요. 하루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 빠이빠이. 수고하셨어요, 윤주 사장님. 감사합니다.